자, OT를 하겠습니다. OT 자료 받았죠, 여러분들? 단과반 학생들도 어제 파악한 것보다 이제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학생들도 OT 자료를 이제 받아서 이제 공부 전체에 대한 방향 설정에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올바른 과정 선택 후 파악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필세 캠프가 아니라 윈터스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필세 캠프는 그 1번에 보면은 예비 순환이 좀 학습이 돼야 되고 필셋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모의고사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윈터스쿨에 들어온 부분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 윈터스쿨 참여 대상을 보면은 1번, 2번이 있죠. 2차도 안 돼 있고 1차도 안 돼 있고 이제 완전히 노베이스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업 활용 부분을 보십시오. 그래도 학습 목표 부분에 1번을 보면은 원래 1차는 무조건 합격을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의지가 약화되면 안 돼요. 의지가 약화되면 이제 목표 자체에서 본인이 멀어져 버리니까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영상에도 얘기했고 그다음 종합반 학생들은 그 제가 상담할 때도 얘기했는데 기간이 짧다 이런 부분이 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기간이 길다 이렇게 해서 확률이 높아진다, 기간이 짧다 이렇게 해서 확률이 더 낮아진다 이런 인과관계가 뚜렷이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보다 3개월 더 미리 시작한 선행반 학생들은 필세 캠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이제 윈터스쿨로 들어오는데 공부 기간이 3개월 차이는 나죠. 차이는 나는데 실제 합격률을 따져보면은 한 10% 안쪽입니다. 10% 안쪽. 그 학생들이 한 55%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45%, 또 50% 되면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잘못된 마음으로 내가 공부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래 시험이 안 돼도 괜찮아 이런 약한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사납게 이렇게 좀 달려들어야 돼요. 비유하면은 고시 공부는 그 초식동물처럼 하면 안 돼요. 초식동물처럼. 초식동물이 이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육식동물처럼 좀 해야 됩니다. 육식동물이 사냥할 때 보면은 우리가 뭐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면은 고기 살점은 이제 피가 툭툭 들게 이제 뜯어먹는 거죠. 한번 물면 이제 놔주지 않는 그런 근성이 2달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간 학생들이 뭐 또 3개월 앞서간 학생도 있지만은 작년 이맘때에서 또 우리보다 이렇게 1년 가까이 앞서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에서 수험기간은 상단이다 이런 부분이 결정적 의미는 없어요. 그 결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기간이 긴 학생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합격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금 시기에 해가지고 매년 합격하는 학생들이 놀랬거든요. 매년 나와요, 매년. 원래 이제 2차가 3명이 돼가지고 2명이 이제 면접에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1명이 됐는데 원래가 제일 적을 때입니다. 원래가 제일 합격 인원이 지금 생초시 합격반 이렇게 정리하면 그때가 제일 적어요. 원래가 제일 적고 그 전에는 6명이 2차가 돼가지고 3명이 최종적으로 합격했고 그 전에는 또 5명이 돼가지고 또 그때는 면접 탈락률이 되게 적었어요. 4명이 합격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어떤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기간이 이제 짧고 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은 이제 능력에 대비할 때는 결정적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1번을 보시면은 꼭 1차 합격을 목표로 집중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2번입니다. 1차 시험이 끝나면은 바로 2차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선행학습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 행정법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급 학생들. 그 다음 외교원 학생들은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1차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경제학하고 행정법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1차 준비에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이런 부분인데 1번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1번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빛에서 특성이 역량평가입니다. 역량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공부 역량이 늘어나면 저절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 사고력을 높인다 이런 부분이 1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작하면은 그냥 이게 자료 해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은 상황 판단에 퀴즈에 도움이 되는 수리에 대한 훈련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행정법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또 우리가 파악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언어에 대한 이런 부분도 더 캐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공부를 하는 부분이 1차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매 순간에 본인이 공부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좀 투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꼭 1차를 합격한 다음에 120을 몰입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2차 합격 목표로 집중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4개월 정도는 몰입해서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피크로 올려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2차를 이제 피크로 올리자면은 그래도 한 10개월, 12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4개월 정도 하면은 피크로는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왜 합격하는가 이 말이에요. 어떤 학생은 1년 했는데 떨어지고 어떤 학생은 4개월 바짝 했는데 붙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시 공부를 할 때는 100을 가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100을 가정하고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90까지 했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10이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있으면은 본 시험의 수준이 1순환 절반 내지 2순환 정도 나와요. 그럼 3순환 왜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대비는 해야 되죠. 다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치면은 공부를 미리 좀 끝내고 선행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순환 절반 정도 내지 2순환 정도 시험 수준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4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은 4개월 주어졌을 때 2차 과목은 국립외교는 3과목이고 5급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3과목입니다. 형식적으로 5과목 이렇게 되는데 선택 과목은 약한 부분이고 겹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학, 정치학 일부분을 같이 보면은 3과목인데 또는 4과목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하루에 그 주제를 자신 있게 내가 쓸 수 있다. 이 주제를 하루에 5개를 내가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달이면 150개를 정리해요. 그 4개월이면 600개 정도 주제를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물론 다 익힐 수는 없겠지만은 600개를 타켓으로 정하고 내지는 아니면 500개로 줄여가지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잘 나는 주제가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은 기울이지만 또 약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나는 부분이 출제가 되면 그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건 평균적으로 막는 것이고 용케 하늘이 날 도와서 내가 잘 나는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잘 쓰면 시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여러분 수준에서 시험이 원래 되면은 되는 걸 모르고 돼요. 그 학생들이 전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형이네요.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때 1순환이 진행되는 겁니다. 1순환이 진행되는데 합격 문자를 받으니까 깜짝 놀라서 내려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면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합격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그때 고민을 2가지를 해요. 면접만 하느냐 자기는 분명히 면접에 떨어질 것 같은데 너무 엉뚱하게 붙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면접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상의를 해요. 일단 수업은 제끼고 면접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혹여 이제 면접에 탈락했다 할지라도 1차를 안 보고 2차만 보면 되니까 면접에 탈락했던 학생이 그 다음에 또 탈락한다 이런 율은 되게 적습니다. 그건 자기가 이제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그렇게 되지만은 대부분 실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도움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나를 조금 바짝 세우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2번을 보십시오. 2차 과목 실강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 임박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본인의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1번에 보면은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행정법 전공 수업을 수강했다. 그리고 이 수강했다가 최소한 그래도 전공까지는 가야 됩니다. 대학교 한 3학년 1학기까지는 했다. 또는 2학기까지는 했다. 어느 정도 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는 실강에 참여해보고 내가 수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시간 대비 많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참여를 안 해도 괜찮아요. 2번에 외교를 보십시오. 외교는 경제학은 필수 참여하시고 국제법, 국제정치학 근데 국제학과를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 2과목에 대한 약간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빼버리고 비세세 몰입도를 조금 높인다 이렇게 해서 2차 과목을 전부 다 하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학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예비순환 정도 여러분들이 이시게 돼 있으면은 학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충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2차 과목을 불참하면 1차 피석 공부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애하는 방법은 뒤에서 스스로 할 것이고 3번에 보십시오. 1차 과목 실강 활용입니다. 헌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어제 얘기한 대로 꼭
올해 통과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고 될 겁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P3입니다. 자료, 상판, 언어 이런 문제. 실강 및 인강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시고 본인 선택 강좌, 전강좌, 무료 지원 이렇게 됐는데 실강에서 본인이 선택한 강사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그 강사에 한해서 무료 지원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제한은 두지 않을 테니까 실강 진행하는 선생님이 본인하고 이렇게 케미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 걸 선택하면 그 강좌도 전체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학원의 행정력이 여러분한테 불편 없도록 집중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십시오. P3 실강 인강 활용 방법입니다. 헌법 강의 중, 즉 P3 개강 전의 기간 학습 방법입니다. 헌법 강의가 끝나면 P3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 시간이 이제 활용도를 조금 높이는 겁니다. 일단은 자료 해석을 집중 학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료안의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을 고르게 학습한다. 이 부분이 제일 나빠요. 초기에는. 그런데 P3 강의를 듣는데 한 5회 동안에 자료 해석을 듣고 기초 강의를 그다음 거의 끝나니까 또 5회를 정해가지고 상황을 듣고 또 5회를 정해가지고 또 언어를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일 나쁩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과목씩 이렇게 잡아 들어가야 돼요. 한 과목씩 잡되 순서를 자료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강의를 많이 타요. 강의를 많이 들으면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얘기가 훈련을 통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잡습니다. 자료를 잡으시고 이게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 돼요. 상황으로. 그 다음 시간이 최후적으로 없다 이렇게 하면 언어는 원래는 강의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괜찮아요. 언어 중에 여러분들이 한 70% 부분은 고등학교 때 했던 부분이고 한 30% 부분이 낯선 부분이에요. 그것만 내가 가려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시간 활용도는 그렇게 가져가다 이런 부분이고 2번에 보겠습니다. 자료 해석 또는 상황 판단, 측정 학습 방법 이런 부분인데 즉 자료 해석이 끝나면 상황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같이 하자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기초 강의를 집중 수강한 다음에 연도별 기출 문제로 점검합니다. 1년 분량만. 그렇게 하시고 점수가 나오겠죠. 점수가 나오면은 합격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강의 들어서. 두 번째로 보십시오. 기본 강의를 집중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 문제로 점검합니다. 점검 역시 이것도 1년 분량만 합니다. 한 해차만. 한 해차인데 한 10년 전에 걸로 이렇게 쭉쭉 올라와 보세요. 최근에 거 풀지 마시고 그러니까 쭉쭉 올라와서 최근에 거는 이제 시험 직전에 이렇게 여러 번 돌리는 쪽으로 하고 지금으로부터 10년 돌아가서 2013년 정도 이렇게 풀어서 몇 점 나오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이제 문제 유형이 극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단계별 집중 수강 중에 합격선에 도달하면 수강을 중단을 합니다. 예컨대 기초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집중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컨대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합격선에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3년치를 더 풀어보세요. 3년치를 더 1년치만 풀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찍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3년치를 풀어봐서 합격선이 계속 넘더라 이렇게 하면 이거 완벽한 겁니다. 강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세요. 다른 과목으로. 그런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 모의고사 단계 강의까지 수강했는데 합격선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만하세요. 이거는. 강의는 다 들었으면 그만이다. 그런 부분이 합격선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남은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복습한 것만으로 합격선에 도달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강의를 들었는데도 합격선은 조금 미달한다 이 부분이 나 노력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또는 시간을 더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P3 적응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수업은 이렇게 자료가 끝나면 상황, 언어 이렇게 진행되겠지만은 여러분 개인적 계획은 과목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이런 모든 강의들을 학원에서 다 무료로 지원해 주니까 무조건 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제 강의 도움이 초기에는 필요한가 하면은 초기에는 머릿속에 지식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식을 빨리 쌓아야 됩니다. 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때 본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더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초기에는 혼자 하다가 나중에 시험 임박하니까 실력이 안 올라오니까 야 이거 떨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할 때 그때 학생들이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건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초기에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 어느 정도 되면 시험 임박하면 강의를 버릴 정도로 초기에 많이 들어야 돼요. 시험이 2주일 남았는데 아직도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준비가 미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강의를 초반에는 많이 들어서 강의 의존도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2번을 보십시오. 피셋 실강 개강 후 학습 방법입니다. 피셋도 예컨대 지금부터 자료 해석을 막 달려가지고 자료 해석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강이 들어가 보니까 내 수준보다 낮은 강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듣지 마세요. 그때는 전부 다 이제 자료 해석을 학습했다 이걸 전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는 학생들을 전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실강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과목 인강은 집중적으로 선행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실강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수업 중 실시되는 모의고사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직접 참여해서 모의고사만 풀든지 아니면 자료실에서 수령하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실력 점검은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일요 모강에는 필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일요일도 공부합니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1년 전에 이 시기에 시작한 학생들은 토요일은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일요일은 휴식을 권장합니다. 또 휴식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우리는 공부 기간이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보다는 휴식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피셋 캠프를 하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확장해야 돼요. 아침 9시부터 나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 8시부터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그 학생들이 10시에 들어가면 나는 한 12시쯤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 활용도를 조금 높이고 일요일도 온전히 다 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요일 중에 한 타임이나 2타임 정도는 쉬겠지만은 또 시험이 임박하면은 한 타임 정도 쉬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졌을 때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학습의 강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또 우리 공부 수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요 모강 부분입니다. 일요일 날 피셋 캠프에 참여를 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실전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윈터스쿨은 저는 필수로 참여하시고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 이미 종합반에 비용을 지불했다 이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은 3번에 공반 과목에 대해서 점수 의미를 두고 다른 과목 실력을 확인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되 다만 1회 시험이 2월 18일이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과목에 대한 한 2과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은 습득했다. 실천 훈련을 의미 있게 보겠다.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또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로드맵 부분입니다. 가정 윈터스쿨에 대한 부분입니다. 1월 2일부터 2월 22일 실제로 3월 1일까지 되겠죠. 여기는 표기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1, 2차를 동시 학습에 대한 부담이 있고 2차는 기초학립, 1차는 합격 목표.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3월 1일 날 보면은 1차 합격하면 몰입반으로 1차 불합격하면 정규 종합반으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 2차 시험이 끝나면은 정규 종합반으로 전체가 같이 또 모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1차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정규 종합반으로 들어가서 학원은 또 커리어에 좀 따라야 됩니다. 우리 정규 종합반 1차가 불합격하면은 정규 종합반 예비순환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학원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몰입반 학생들하고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훈련을 우리가 또 시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만났을 때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열반의 개념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를 보는 학생들은 2차를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2차를 원래 이제 보지 않게 되는 학생들은 학생들하고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학원이 또 노력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윈터스쿨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과정이고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페이지 5페이지로. 하루 일정 부분입니다. 9시부터 제일 아래쪽에 10시까지인데 더 늘리십시오. 8시부터 11시 정도 늘린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공부 시간을 늘림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수면 시간을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면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그거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예컨대 하루에 예전에 예를 들면은 여학생 둘이가 왔습니다. 그 학교를 내가 얘기할 거예요. 이대 여학생 둘이가 왔는데 둘이 절친이에요. 둘이 절친인데 체력이 한 학생은 내가 태어나서 그런 학생 처음 봤어요. 아니 로봇처럼 이렇게 체력이 강하고, 한 학생 완전히 저질 체력입니다. 그 한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하면은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8시나 9시 정도에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8시 정도에 앉으면은 저녁 6시에 일어나요. 난 그런 학생은 처음 봤어요. 그 중간에 용변을 안 보는 겁니다. 그 용변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도시락에다가 자기 먹을 걸 가져와요. 아침은 이제 배불리 먹고 점심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보니까 비둘기 먹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소변 나오면 안 되니까 뭐 호두, 그다음 방울토마토 몇 개, 그다음 뭐 콩 몇 개, 하여튼 요만큼 먹는 겁니다. 요만큼 먹고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니까 엄청 힘들고 배고프고 이렇게 하니까 저녁을 이제 넉넉히 먹어요. 시간도 넉넉히 먹고 양도 넉넉히 먹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먹어요. 식사를. 그 식사를 계속 먹는 게 아니고 한 30분 정도 식사를 하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전체적으로 보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를 하고 다시 앉으면 또 잘 때 일어나요. 이 학생이 있고 또 하나 그 친구, 이 체력이 아주 약한 학생, 이 학생은 하루에 10시간을 잡니다. 10시간을 자고 어떤 데는 12시간을 자요. 그렇게 자면은 허리 안 아프냐 이렇게 물으니까 허리 아프대요. 그리고 허리 아프면은 중간에 자다가 스트레칭하고 또 잔대요. 이 학생은 하루에 밥을, 이 학생도 2끼밖에 못 먹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일어나면 낮이니까 하루에 2끼 먹는데,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루에 10시간 자더라도 밥을 2시간 먹으면 12시간이 남는 거예요. 12시간을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결과가 놀라워요. 둘 다 시험이 됐어요. 둘 다 됐는데 잠을 엄청 자는 애가 2등이 더 위에요. 2등이 더 위에요. 같은 과예요. 같은 학교, 같은 과. 아주 절친. 그래서 한 학생이, 그 학생이 아주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이 40몇 등인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중위권이죠. 그리고 그 학생이 39등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공부 시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공부할 때 얼마나 몰입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절대로 수면 시간을 줄이면 안 되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되면 공부 질이 너무 떨어져요. 또 중간에 반드시 수면 시간 줄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달리는데 목요일은 다 토해내버리고 그냥 한 10몇 시간 자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수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손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잤을 때 개운한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괜찮은 컨디션이야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많이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고시생이니까 하루에 뭐 12시간을 푹 잔다 이건 너무 하니까 제가 볼 때 마지노선이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 자면은 충분합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여러분은 시간 로스가 어느 부분에 생기는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핸드폰을 한다, 집에 가게 되면은 방이 혼자고 하루 종일 공부했고 이런 보상심리 확 생겨요. 확 생기면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시간이 어느 부분에 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없애면은 하루를 되게 컨디션 좋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은 공부하는 시간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아야 되고, 잘못하면은 여러분 공부 버릇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 버릇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시에 맞게 이렇게 적합하게 컨디션을 계속 잘 유지하면서 계속 일관되게 간다. 이 부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독서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3번만 드려볼까요? 관리반에 들어가십시오. 관리반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공부에 대한 밀도도 좀 높아지니까 또 비용도 싸죠. 자율반으로 들어가면 9만 원이고 관리반은 6만 원이니까 자율반보다는 관리반에 들어가서 공부의 밀도를 좀 높이시고, 그 다음 합격을 위한 생활 지침 부분입니다.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생활 태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5년, 10년, 뭐 15년, 20년 계속 합격생이 이제 다수가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가진 생활의 공통적인 부분을 모아놓은 겁니다. 1번 8시에서 11시까지 이 정도는 하면 좋다. 그 다음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식사 시간 1시간을 초과하지 말되 너무 빨리 해도 안 좋습니다. 한 10분에 먹고 내가 달려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식사하고 그 다음 산책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분, 50분, 때로는 60분 이렇게 하려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강의 중 휴식시간, 식사 휴식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도 헌법도 휴식시간에 OX를 풀어본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짜투리를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 5번입니다. 시험일에 대한 긴장감 유지를 해야 되고, 6번입니다. 고립되면 안 됩니다. 고립되는 거. 학원에 왔으니까 일단은 고립을 피하겠다 이런 의도는 있고, 그냥 학원에 왔는데 또 서로 모르는 얼굴이다. 얼굴은 아는데 말 붙이기 못하다. 이것도 고립입니다. 고립이니까 아마 공지가 갈 겁니다. 이번 금요일 날 처음으로 회식하고, 그다음 아마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한 4-5번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7번에 휴일을 반납하자. 대신에 어느 정도 휴식은 필요합니다. 일요일 아침은 푹 자겠다. 이거 대단히 좋아요. 일요일 아침 푹 자겠다. 아니면 토요일 오후 되니까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토요일 오후를 내가 푹 쉬겠다. 그 다음 대신에 일요일 아침부터 공부를 하겠다. 이런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합격을 위한 생활 태도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죠. 타인을 위한 심리적 공간은 30% 정도 확보하라 이런 부분인데, 이게 좀 여유가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할 거예요. 공부를 처음 하니까 뭐 30%가 아니라 뭐 100%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여유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외부 반응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 왜 손을 떨지? 뭐 왜 다리를 떨지? 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에 대해서 본인이 반응할 수가 있어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그게 이제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니까 그냥 그리려니 하세요. 그리려니. 그게 대단히 힘든 훈련이긴 하지만은 의식이 전혀 없는 것과 의식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겁니다. 대부분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짜증이 나는데 원인을 들여다보면 본인한테 있습니다. 100% 본인한테 있어요. 어제 잠을 설치니까, 또는 모의고사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마음이 담겨있는 용기가 몸이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나쁜 겁니다. 그때는 몸의 컨디션은 조금 이렇게 높아져요. 예컨대 모의고사 봤다 이렇게 하면은, 예컨대 헌법 모의고사 보는 날도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다른 날보다는 더 많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필선 모의고사로 본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되면은, 그때는 오늘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걸 좀 먹어야 되겠다. 본인한테 그렇게 먹이세요. 이렇게 음식을 먹이면은 본인이 맛있는 게 들어가면 흐뭇해합니다. 본인은 몸을 잘 이렇게 살펴야 돼요. 몸을 잘 살펴가지고 오늘 되게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좀 1시간 일찍 들어가서 수면을 조금 빨리 취한다든가, 아니면 1시간 더 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본인의 몸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까지는 몸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 3번입니다. 2번 최대한 편한 옷차림으로 등원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고, 공부에 방해되는 친구들은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남친 여친이 있다 이렇게 하면 헤어지지는 마세요. 일요일 날 만나거나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서로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원인이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정도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시험 된 다음에 만나면 너무나 좋은 친구인데, 시험 때 이렇게 만나면 계속 말이 이렇게 약간 말이 서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참지 마시고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4번입니다. 스트레스 할 때 혹시라도 남학생들 게임을 하는 부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게임이란 부분은 지적 활동하고 반대되는 두뇌가 형성이 되는 거죠. 또 그쪽으로 이제 쉽게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염려는 하지 않지만 혹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게임을 한 다음에 두뇌가 흥분된 상태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는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공부에 대한 흥미가 자꾸 이렇게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있으면 관악산에 좋은 산책로가 있으니까 관악산 이렇게 걸어간다든가, 아니면 도림천을 좀 걷는다든가, 아니면은 오늘은 신림 사거리 가서 나한테 좀 맛있는 걸 먹여야 되겠다, 친구하고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뒤져보면은 합격생들 영상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쭉 보지 마시고 이렇게 틈날 때 이렇게 보세요. 틈날 때 이렇게 보면은 저런 수석한 합격생도 저런 애로가 있었구나, 저런 힘든 순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길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니까 다른 합격생 영상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저분들이 그렇게 갔구나, 내가 그 길 위에 지금 있구나, 어떻게 갔을까, 나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단한 이제 지혜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보면은 합격하는 학생들이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특별한 부분들이 이제 이게 그럼 그 학생만 특별한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는 안에서 그래도 자기 억제, 자기 희생, 자기 절제 이런 부분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시험에 되니까 그래도 학원에 들어오면 그 학생들이 매년 100명 가까이 나오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이다 이렇게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식당을 보겠습니다. 식당이 밑에 박스로 이렇게 처리된 가격 부분을 보십시오. 식당이 학생들이 많이 가는 식당입니다. 38, 95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야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줘요. 남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신풍고시 식당이 있죠. 고기는 남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이건 고기 위주로 줘요. 고기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더 맛있는 밥집, 요거는 이제 중간 정도이고 그래도 제일 음식을 학생들이 제일 이제 선호가 더 높은 게 매일식당입니다. 매일식당. 매일식당이 요 집이 그래도 제일 맛있게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약간 아래 쪽에 있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 50장 사면은 25만 5천 원 이 정도니까 50장 사면은 휴일 이렇게 빼고 집에 가는 거 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정도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림동이 되게 물가가 저렴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물가가 저렴해서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진입을 못하는 데가 신림동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관계자 만나보니까 아무리 해도 여기는 답이 안 나온다고. 만약에 들어갔을 때 고시생들이 그냥 스타벅스 매장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 자리를 안 비워주고 그 다음 지역 주민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안 오고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검토해도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으니까 식당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식사에 대한 고민도 이렇게 줄여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오늘 어디 갈까 이렇게 우리 집 사람도 제가 집에 있으면 점심을 뭘 먹을까 저녁을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을 없애버리고 수험생이니까 그냥 이번 주에는 38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버리세요. 가버리고 이번 주에는 매일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식사 끼니마다 어디를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소모도 좀 줄이는 게 수험생한테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안내 부분입니다. 저한테 상담 요청할 때는 학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우리 있죠. 학원 홈페이지에 거기에 하지 마시고 학원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이렇게 닦을래야 되고 여러분이 거기 접근하는 부분이 불편하고 하니까 여러분 내 연락처가 있죠. 여기 또 있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남기면은 내가 바로바로 콜백 해주니까 절대 이제 어려하지 마시고 그다음 우리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학생들이 한 400명, 450명 있고 그다음 5급 학생들이 거의 못지않게 이렇게 있어도 전부 저한테 연락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주의할 부분이 고민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고민을 싹을 만들면 안 돼요. 싹이 튼다 이렇게 하면 얼른 나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들어보면은 여러분의 고민이 이렇게 큰데 나한테는 조그만 거예요. 내가 다 솔루션은 제공해 드리니까 무조건 연락하시고 그 다음 주의할 부분이 또 하나는 그런 고민이 생기면은 여러분끼리 해결하지 말아요. 여러분끼리. 그건 해결이 아니야. 해결이 아니고 그냥 걱정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해결을 합니다. 왜 그런가? 고민을 얘기하는 그쪽으로 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쁜 쪽으로 가서 나중에는 해결이 아주 어렵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기에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실제 방향에 대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얼른 오세요. 얼른 문자 보내면 내가 얼른 부를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답을 안 하면은 내가 잊어버린 거니까 그런 경우 아주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으니 그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재촉해요. 재촉하면 내가 바로 이렇게 부르니까 절대 어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 들어가면은 스터디 하면은 또 합격생들이 스터디 리더로 이렇게 배정이 되면은 그때 되면은 리더한테 또 해결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어떤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은 단계별로 이렇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 학원의 행정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은 기술적 부분은 학원 사무실에 하시면 되고, 근데 직원들이 내가 절박한데 해결을 안 한다 이렇게 얼른 나한테 고자질 하세요. 고자질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학원에 오면은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작은 게 크게 느껴지고 또 실제 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학생한테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해결해서 공부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제 불만이 있다 이렇게 하면 공부 효율이 떨어지니까 얼른 해결해서 공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 정도면 됐고 10분간 쉬었다가 오늘은 수업을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